음,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렉처 3번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렉처 3번의 마지막, 어, 엑서사이즈 5번의 반을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증명을 남겨두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리마인드하고 마지막 증명 시작하고 이제 렉처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렉처에서 잠시만요. 음, 음,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게 리마크를 보이고 있었는데 given set x에 대해서 study relationship r이랑 x times x 옳지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셋을 정의를 하고요. 만약에 x랑 음, 네, 이렇게 정의된 이렇게 만든 필드가 파티션이 이게 파티션이 됩니다. X. 네, 요 리마크를 정리를 보였었고요. 처음 이번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역 과정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Given a set X에 대해서
relation은 equivalence relation. 네, 지금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나온 두 개의 룰마크에 의해서 이제 내리고 싶은 결론은 equivalence relation과 partition은 equivalence relation과 partition은 동치 관계이다. 를 보이고 싶은 거고요. 저희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 두 번째 증명부터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르마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음, 쓰시면은 바로 다음 두 번째 거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보여야 되는 게 잠시만요. 그 파티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쓰면서 좀 진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파티션이 주어졌을 때 음, 네, 그 네. 그, 여기서 보여진 요 파티션을 잡는 요 E 알파에 대해서 릴레이션으로 잡았는데 그 릴레이션이 이퀴벌런스한 릴레이션이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고요. 음,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총 세 가지를 보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reflexive, 두 번째는 symmetry,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transitive. 그래서 reflexive를 이제 처음 보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제가 적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X를 하나 뽑아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특정한 인덱스 셋에 있는 알파를 하나 잡을 수 있는데 그 X가 이 알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요 이 알파는 공집합은 아니고 이제 전체에 대해서 알파를 뽑으면은 원래 전체 집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X 자체도 이 알파에 들어있으니까 X 릴레이션 R도 어, 자기 자신도 서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로 시메트리를 보이기 위해서 비슷하게 음, X랑 Y를 의미로 하나씩 뽑고 이제 X랑 Y가 같진 않고요. 그러면은 델비지스트 Y가 존재하고
such that x랑 y가 뭐였죠? 위에 알파를 들어가도록 하는. 네, 그래서 relationship R이고 y도 x relation이다 라고 적었고요. 마지막 transitive는 x, y, z를 이제 세 개를 뽑고 또 y랑 z가 서로 릴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x랑 y는 2의 알파에 들어가고 그리고 y랑 z는 2의 베타에 들어가는 이런 알파 베타를 뽑을 수 있고요.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알파 베타가 같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저희가 그 여기 y가 모두 알파에도 들어가고 베타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y는 2 알파와 2의 베타의 교집합인데 네, f가 파티션이므로 알파랑 베타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 y, z 모두 2 알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네. 저도 소리가 아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이해 안 되시는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푸신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신 것 같,
가서 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4강이랑 5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문제를 좀 보니까, 쪽으로, 어, 4강부터는 이제 리얼 애널리시스로 들어가고, 4강이랑 5강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연습 문제라고 주어진 게 없어서, 뭐 저희가 문제를 풀고 이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어, 강의랑 노트를 좀 따라가면서, 좀 미심적인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은 나누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어,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혹은 설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좀 따라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잘 서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어, 준비해 오거나 아니면은 좀 보는 형태로 살짝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4강 첫 번째에서는 이제, 잠시만요. 요거, 미션들을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총 두 개의 데피니션이 나왔고요. 요 두 개가 그 다음 5강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데피니션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어퍼랑 로어 바운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저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술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그 구분집합 E에 대해서, E가 그 바운디드 되어 있다, 바운디드 어보브 혹은 빌로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정한 베타 값 혹은 알파 값이 존재해서 이제 바운디드 어보브 같은 경우는 모든 이의 원소가 그 베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이제 바운디드 빌로우면은 그 알파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알파랑 베타를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저희가 스풀멈이라고 부르고, 이제 비슷하게 인피멈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제일 큰 로어 바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강, 5강에서는 스프링먼만 사용을 해서 어, 정의나 그 프로퍼티들을 증명을 해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혹시 뭐 사실 되게 직관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어, 나누거나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리마크를 보면은 어, 르마크에서 나온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요 부분집합 2가 공집합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베타랑 알파는 유니크하지 않다 하는 게 르마크에 나와 있고, 이제 이그젬플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음, 집합 A에 대해서 n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how that A 선 어퍼랑 로어 바운드가 있음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보면은 음, n이 1일 때 is from 이렇게 되고요. 어, 따라서 set A has lower bound 0을 갖습니다. 비슷하게 set A has lower bound 1을 가지는데 왜냐면은 1-m 일단 n이 0보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1-n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식 같다는 게 이렇게 됩니다. 되어 있고 두 번째 example은 이제 자연수는 로어 바운드는 있지만 어퍼 바운드는 없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example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example로 B라는 집합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네, R은 0보다 크고 R 스퀘어는 위보다 작을 이런 집합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B has a lower bound 이제 알파는 0으로 lower bound를 갖고요. 하지만 그 upper bound는 upper bound는 네, upper bound는 있는데 그 maximum element가 없다고 되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네. 요 맥시멈 엘리멘트가 그 있다는 게 B 내에서 어떠한 원소를 잡든 그거보다 큰 게 항상 존재한다. 요거 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노트에 간단하게 증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enough will show 어떠한 원소 P 소문자로 쓰면은 P가
B에 들어있을 때 n there exists Q가 하나 존재하는데 P보단 큰 이런 게 항상 존재한다. 약간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P를 하나 잡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그 정의에 의해서 P는 0보다 크고 제곱은 2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Q를 어, 이렇게 잡게 되면은 P보다는 크고 역시 Q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요 숫자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잡게 됐는지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요거가 주어지면은 만족한다는 거는 보일 수 있는데 그 특정한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이그램플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 숫자 같은 경우에 되게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자체가 이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다른 예제 보는데 이렇게 그냥 뚝 던져놓고 이렇게 되니까 뭐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말은 맞는데 납득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 생각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앞뒤 빼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조금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그래도 그 뭐라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증명하는 방식들이 좀 없을까 해서 조금 알아본 게 있기는 한데 뭐 제가 네. 저 펜이 없어갖고 뭐 쓸 수는 없고 이게 저희가 아무튼 P보다 큰데 이제 P보다 큰 Q를 잡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P 제곱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네네. 저희 지금 4강에서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안 배웠는데 저희 5강에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보다 이제 큰 자연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역으로 돌리면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보다 작은 n 제로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q를 p 더하기 1분의 n 제로 이런 식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n 제로 n이 존재한다라고 잡고 그래서 이 q 제곱이 2보다 작게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p보다 큰 q가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이것조차도 이보다 작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식을 다 이제 제곱한 다음에 그 뭐지 그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그뭐 제곱법칙 한 다음에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n 제로를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하고 아무튼 여기서는 저희는 뭐 그 p보다 큰 경우에만 잡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는 막 왜 이가 뭐 실수이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루트 2가 실수이냐? 그런 네네. 문제에서는 2보다 큰 경우, 2보다 작은 경우,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n 제로를 잡아서 풀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풀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뒤에 부분이 이렇게 똑같게 나오지는 않기는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이것도 비슷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납득되는 선에서 증명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그, 이상한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 n0분의 1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그냥 알파 값으로 두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알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계산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값 하나를 잡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음, 네, 엑서사이즈 다음으로 리마크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마크 1번은 수프림 2가 존재하면은 그 수프림은 반드시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좀 적으면은 섭 2가 존재하면 그러면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간단하게 보이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가 스프리멈이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알파랑 베타랑 같거나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인데 그 요 첫 번째랑 라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정의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요두 번째 케이스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유니크함을 리마크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suppose 공집합이 아닌 이에 대해서 not bounded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다르게 쓰면은 얘가 스프리멈이 인피니티라는 얘기가 되고 이건 리마크 3번인데 뭐 어쨌든 요게 같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가 무슨 얘기냐면은 베타가 존재하지 않는데 such that 모든 x에 대해서 x가 x보다 큰 그런 베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요 얘기는 어떠한 베타가 존재해서 그 베타의 랑 일종의 연결된 그런 x 하나를 2에서 잡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x 베타가 베타보다 큰 네. 사실 어 그냥 어떤 베타를 잡든 그거보다 큰 x 베타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네. 그리고 어, 르마크 3번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고 4번은 스프리멈 섭 공집합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이다. 라는 게 되고, 5 번,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 11 번, 12 번, 13 번, 14 번, 15 번, 16 번, 17 번, 18 번, 19 번, 20 번, 21 번, 22 번, 23 번, 24 번, 25 번, 26 번, 27 번, 28 번, 29 번, 30 번, 31 번, 32 번, 33 번, 34 번, 35 번, 36 번, 37 번, 38 번, 39 번, 40 번, 41 번, 42 번, 43 번, 44 번, 45 번, 46 번, 47 번, 48 번, 49 번, 50 번, 51 번, 52 번, 53 번, 54 번, 55 번, 56 번, 57 번, 58 번, 59 번, 60 번, 61 번, 62 번, 63 번, 64 번, 65 번, 66 번, 67 번, 68
그다음에 5번은 공집합이 아닌 이를 하나 다시 잡고, 이제 이 5번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 그 뒤에 5강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네, 머리 좀 보면은, bounded of, bounded above 되어 있다는 뜻은 저희 그 2번에서 보인 거에 반대로 볼 수 있는데, there exists,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좀 재밌는 전개를 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떤 임의의 엡실론 하나를 잡고 0보다 큰, 그때 그러면은 저희가 잡은 수프리멈에서 엡실론만큼 뺀 거는 정의에 의해서 수프리멈이 아니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아니게 되고, 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한 엡실론에 디펜던트한 이 하나를 잡을 수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요 엡실론 2보다 작은 그런 원소 하나를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게 되고, 어, 그 얘기는 어, 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 요거를 같은 동어 반복이니까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X의 엡실론보다는 작은데 X의 엡실론은 결국 2의 원소이므로 그거의 스프링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네. 사실 요 식이 처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증명할 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뒤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의 경우 n에 대해서 엡실론을 n분의 1로 저희가 잡을 수 있고요.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지금 요 위에 적어진 수식에 의해서 엡실론을 이런 식으로 음, 쓸 수가 있게 되고, 요거는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극한이 베타로 가는 수열을 저희가 하나 잡은 게 되게 됩니다. 그 수열은 6강부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에서 좀 더 장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4강 내용이었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이 리마크들 중에서 네네. 5번은 이제 그 공리라는 거를 알겠거든요. 가운데 넣어 보면은 이제 그 슈프리멈이 존재한다. 그걸 이제 공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실수 체계를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번 같은 것도 다 공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어, 4번 같은 경우는 그
그러게요. 저는 정의상으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공집합.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살짝 들었던 의문은, 그, 요게 만족을 하려면은, 저희, 정의에 의해서 특정한 값이, 그러니까 결국, 수프리멈이라는 게 어떠한, 그러니까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되고, 그 네. 얘기는 어떠한 그 집합에 속하지 않는 실수들이, 혹은 집합 내 원소들 중에 아무 거를 뽑아도 그거보다 큰 그런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거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집합은 어떤 걸 뽑든 공집합보다는 크니까 라는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집합이랑 실수랑 어떻게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값의 비교가 가능한 건지, 크기의 비교를 하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껄끄럽긴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저도 왜 슈프리멈 오브 엠피셋이 왜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플러스 무한대도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는 리얼 넘버가 아니라 뭐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라고 뭐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런 시스템이 그 네네. 시스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네요. 정의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거 AI가 요약 규정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네. 그냥 검색해보니까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즈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때 교수님도 강의에서 뭐,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라고 뭔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평소에 보는 리얼 넘버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인가라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그 익스텐디드는 무한대 값에 포함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 그 무한대를 하나의 수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이 부분, 저도 4번이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뭔가 그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공집합이랑 실수랑 합 비교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무한대를 수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슈프리멈의 정의상 유니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유니크한 어떤 기호를 어사인을 하는 거니까 저게 막 여러 개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익스텐드 리얼 넘버에서는 이 인피니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엘레멘트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좀 들었는데 이게 맞는 사고의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가 기존에 쓰는 R에다가 네. 플러스 무한대를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냥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사소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조금 거슬리네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엘레멘트로 좀,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네네. 어퍼 바운드 자체가 집합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 원소보다 항상 큰 어떤 실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집합에서 엘레멘트를, 그러니까 원소를 뽑을 수가 있는 거인가요? 제가 그 그, 부분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어,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서 납득이 안 되는 약간 음, 좀 이상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네. 음, 뭔가 그 암묵적으로 수프림 자체를 이제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펑션으로 생각하면은 저 확장된 실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가는 게 그런 방식으로 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어, 펑션처럼 해서. 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5강, 저희 여기서 논의한 부분들이 그대로 5강에서 쓰여가지고 5강으로 넘어가서 어, 좀 살펴보면서 논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강은 그 mathematical induction부터 시작해서 well ordering principle, Archimedean property, 그리고 density of Q, 유리수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요. 저희 요 인덕션과 월 오더링 프린시플은 사실 저번 시간에 좀 어, 나눴었는데 이게 또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요 두 개만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스메디컬 인덕션 그 피아노 공리계에서 9번이었던가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은 자연수의 부분집합 A를 하나를 잡고 1이 A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N이 A에 들어가면 N이 들어갔을 때 플러스 1이 A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 A는 자연수 집합이다라는 어, 얘기고요. 사실 그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그 무한대까지 자연수 집합이 확장이 될 텐데 그냥 무한대를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어서 그냥 A가 자연수다라고 정의하고 넘어간다? 약간 이렇게 보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실 매스메리컬 인덕션 자체는 제가 저번 시간도 설명드렸듯이 되게 직관적이고 문제 없는데 그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true라고 가정을 하면은 well ordering principle이 true가 돼야 되고 well ordering principle이 좀 여기서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다른 실수 체계에서도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애매한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거를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저희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서 자연수에 대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좀 보면은 만약에 집합 A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면은 그 집합 A는 항상 미니멈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그 원소 내에 그 순서를 매길 수 있다. 그래서 well ordering principle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순서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게 좀 결국 가장 작은 미니멈 값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인피니티하게 많은 수들 중에서 제가 고른 그 값이 실제로 가장 작은지를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프린시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 5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mathematical induction이 참이면 well ordering도 참이고 well ordering이 참이면 mathematical induction도 참이다. 즉 두 개는 equivalent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약간 이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명에 넘어가기 앞서서 혹시 네, 그게 잠시만요. 프로포지션으로 방금 말씀드린 게 나와 있고
혹시 여기 두 개 그 정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요 프로퍼티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월 오더링이 참이면 매스메리컬 인덕션도 참이다. 라를 보일 건데, 어, 지금 요 5강에서 나오는 증명은 모두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논리적 흐름을 따라갔을 때, 그 거짓이라고 가정한 부분에서에 의해 발생하는 모순이, 모순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는 그런 논리 흐름으로 증명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어,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요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false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false라는 뜻은 어, 어떤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A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만 A가 자연수는 아닌 자연수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false라고 가정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거는 모순을 발견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자연수 집합에서 A를 뺀 자연수 집합이 그 방금 위에 서술한 예제에 의해서 공집합은 아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것 자체가 proper subset 자연수 집합의 보은 집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전제로 주어진 게 well ordering principle이 있으므로 그거를 적용을 좀 해보면은 어, 저희가 새로 정의한 자연수 마이너스 a라는 집합에 미니멈 값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니멈 값을 m0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음,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옵저베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게 1 자체는 A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 자체도 A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false라고 가정했을 때 1번과 2번이 만족하게 되면은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과 2가 들어가게 되고, 요거가 이제 쭉쭉쭉 가서 결과적으로 M0도 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연수에서 A를 뺀 집합의 미니멈 값이 M0라고 되어 있는데, M0 자체가 A에 들어가게 되므로, M0는 A에도 들어가고 A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소가 되므로, 여기서 이제 컨트라딕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 저희가 그 부정했던 명제에서부터 컨트라딕션이 발생했으므로, 어, 저희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됩니다. 증명이 끝나게 되고,
네, 두 번째도 비슷한 논리 흐름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차이면 웰 오더링도 참이다를 이제 보일 건데요. 음, 여기서 어, 공집합이 아닌 잠시만요. 공집합이 아닌 A를 하나를 잡고 그리고 비슷하게 웰 오더링이 펄스라고 요 가정을 해보면 그 얘기는 there is no minimum A라는 집합에 미니멈 값이 없다는 뜻이고 어,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적을 수 있었고 여기서 그 집합 B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아이고, 좀 특이했습니다. 음, 일단 자연수의 부분집합인 B인데 어, for any n a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A에 있는 어떤 원소들보다 항상 작은 그런 모든 원소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A가 웰 오더링이 false이므로 A 자체는 그 미니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이 A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됩니다. 자연수 집합, 부분집합이어서 그렇고 그 얘기는 1은 B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A는 1보다 큰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1은 항상 B에 들어가게 되고, 요걸로부터 저희는 B는 절대 공집합이 아닌 그런 집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M이 B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A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음, 다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저희 매스메리컬 인덕션의 명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의 M에 대해서 B에 들어감을 보이고, M 플러스 1도 B에 들어감을 보이고, 그러면은 1도 B에 들어감을 보였으니까 B 자체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고, 그건 이제 매스메리컬 인덕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A는 공집합이 돼야 되므로, 모순이 발생해서 전체 명제가 참이다라는 그런 논리 흐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for any n에 대해서, A의 원소에 대해서, m은 n보다는, m은 n보다는 작고, 그리고 n 플러스 1은 n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가 있고, 왜냐면 m은 n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되므로, 요 B의 정의에 의해서 n 플러스 1은 B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 정확하게는, 잠시만요. 요 세 개의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적용을 할 수 있고 B 자체는 자연수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A는 공집합이 돼야 되므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잘 이해를 못했었던 부분이 네네. 요 M이 뭐 M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다른 음, 분들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M이 N보다 작다는 거는 지금 저희 여기 줄에서 여기, 어, 네. 여기서 만족을 했고, 저희가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가정을 하고 나면은, 요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M 자체는 N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저희가 자연 지금 M이 수집합에서, A에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N보다 작아. 같으면은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무조건 맞습니다. 스택하게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해했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1번과 2번 증명을 통해서 저희는 그 mathematical induction과 well ordering principle이 서로 동치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공리계에서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이어서 가면은 피아노 공리계에서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공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웰 오더링 프린시플도 공리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2번 그러니까 mathematical induction이 well ordering principle이랑 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B라는 집합을 저렇게 잡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미니멈이 없으니까 B라는 집합을 그 미니멈을 다 넣는 집합으로 하겠다.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저 이 명제를 증명해야지라고 결정한 순간 저 끝까지 뭔가 그 그림이 머리에 잡혀가지고 저렇게 잡는 건가요? 저는 그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까지 어, 따라가고 그다음부터 되게 약간 진흙탕처럼 어떻게 하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지? 어디서 모선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가는데 뭔가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딱 그 바둑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증명이 되겠구나 이게 좀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음, 제가 뭔가 그 프랙티스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증명 볼 때마다 항상 비슷한 감정들이 계속 드는데 약간, 되게, 어, 신박하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되게 모호한 상황에 저는 놓여 있는데 증명은 엄청 딱 정확한 그 특정한 디렉션을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증명하시는 분들이 그 지저분한 거는 이제 열심히 다 해보셨고, 그거를 다 쳐내고 깔끔한 것만 남겨놓고, 저희는 그 논리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된 스테이트먼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좀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 2번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보여야 되는 거는 그 가정을 만들었을 때 모순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모순이 그 여기 보이시는 요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저희가 보이고 싶은 모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순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 또 써야 되는 게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쓰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사고의 흐름이 맞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 이제 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자체는 사실 저는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은 뭐 그런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보고 이런 프로퍼티를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감탄 같은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리마크들로 처리를 하셨는데 그거를 좀 보면은 저희 앞에 4강에서 했었던 그 엡실론에 대한 그좀 구체화를 보이고 있는데, 리마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한 번만 서술을 하면은, 실순의 x랑 y, 그리고 x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떠한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n 곱하기 x가 항상 y보다 크게 만드는 그런 n이 항상 존재한다. 약간 이런 property이고요. 사실 크게 특별할 건 없는데 저희가 그 앞에 4강에서 썼던 엡실론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x를 엡실론으로 두고 이건 이제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고요. 그리고 y를 1로 두게 되면은 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n 엡실론이 1보다 크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는 엡실론은 n분의 1보다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2라는 부분 집합을 하나 선택을 하고 2는 공집합은 아니고요. 그리고 did 어, bounded above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가정을 하고 나면은 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프리멈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베타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요 스프리멈을 존재하게 되면은 저희 마지막 리마크에서 나왔던 좀 당연하지만 요상한 부등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항상 양수인 그런 어떤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 이에 들어가는 그런 x 원소값을 항상 뽑을 수 있고 어, 저희가 썼던 부등식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과 1번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n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서술이 알키미,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거를 좀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나왔듯이 얘가 얘가 만족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저희 맨 위에 1번에서 보였던 그 부등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전부 싹 모아서 서술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 내가 한 줄만 더 쓰면은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실 저희 앞에 4강 마지막 리마크에서 보였던 내용을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조금 어,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리마크들이었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좀 유용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베타라는 부분을 그래서 핸들링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핸들링 하는데 그 베타로 수열하는 수열로 다룰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요 엡실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본 요 엡실론에 대해서 언카운터블한 엡실론인데 요 엡실론이 되게 모호한 그런 엡실론인데 이거를 카운터블한 n분의 1로 다룰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 좀 더 구체화된 예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그램플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실까요? 실수랑 자연수 간의 어떤 관계가 정보량의 손실이 없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너무,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나니까, 이 두 개가 동치임이 보이지만, 아직도 너무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 약간 좀 이상한 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존버량의 손실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나왔었나요?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또 정보량의 손실이라는 거는 강의에서는 딱히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 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아, 문의드릴게요. 네네. 제가 사용한 단어가 그 수학적인 용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량의 손실이라고 말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엡실론을 위에서는 잡았었던 거고, 엡실론은 실수였었고, 밑에서는 이제 자연수를 잡은 건데, 이 3번에 여기 요 이퀘이션을 보면은, 여기 이 왼쪽 부분이 저희가 위에서 보였었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보였던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3번에서 보였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가 동치려면 이게 이퀄 사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부등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엡실론을 잡은 범위가 n으로 잡은 범위보다 무조건 더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더 작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1 오버 엡실론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보량이라는 제가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서 아마 다들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음, 다음으로 다시 준비한 마지막 부분인데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은 사실 이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임의의 실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중간 이게 유리수여야 되죠?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실수가 맞을 것 같은 게 두 실수 사이에는 뭐 아무리 좁은 실수 사이여도 그 안에 아 무조건 유리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이어서 실수가 네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값이 잡혀 어떠한 실수가 잡혀도 가운데에 무조건 요리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어 이거를 좀 보면은 저희 요거 나가기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그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증명이 빠졌는데 그거 먼저 하고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네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어, y가 0보다 작은 거는 자명해서 넘어가고 어, 증명 그 논리 흐름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요게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그러면은, 어,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y가 항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비슷하게 집합 하나를 정의를 하는데, 어, 네, 이렇게 정의된 집합에 대해서, 어, 이 집합은 일단 공집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집합이 지금 요 가정에 의해서, 잠시만요. 이거에 의해서 y에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어, sub 2가 존재를 한다는 뜻인데 그거를 베타라고 저희가 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x는 0보다 크고 이런 부등식을 하나 적을 수 있는데 엡실론처럼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베타 마이너스 x는 이에 당연히 어퍼 바운드가 아니게 되고 어, 그러면 어떤 자연수 n이 하나 존재하는데 시대 요거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타가 어퍼 바운드 슈퍼리멈이므로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베타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n 플러스 1은 n에 속하게 되므로 2에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분명히 마무리가 됩니다. 어,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여기서 그 어, n 곱하기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베타 자체는 어퍼 바운드 어, 슈퍼리멈 값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으므로 당연히 하나보다 높은 그거보다 하나 개 높은 n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베타는 n 플러스 1 곱하기 x보다는 작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n 플러스 1은 자연수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 n 대신 n 플러스 1 곱하기 x를 해도 마찬가지로 집합 2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순이 발생해서 어, 그 알케디메 프로퍼티가 홀스라고 저희가 가정한 게 어,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거에 거짓이 돼서 그거에 여긴 알케디메 프로퍼티가 참이다가 증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아까 어, 써 있었던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증명을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임의의 XY를 잡고 어떠한 조건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저희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치팅을 하면은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사용을 할 거고 그거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R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면은 증명이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서술을 다시 좀 해보면은 어, 저희가 일단 X랑 Y를 이렇게 뽑고 나면은 여기서 뽑고 그다음에 저희 새로 그 하나 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은 Y-X는 그리고 이제 X가 Y보다 항상 작은 경우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크게 되고요. 얘가 0보다 크게 되고 어, 잠시만요. 네, 얘가 0보다 크게 되므로 여기다가 또 적용을 하면 아카데미안 프로퍼티에 대해서 어, there exist n이 하나 존재하는데 such that 가 A보다 큰 그런 어, n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이- 여기서 이제 네, 요거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서 x가 지금 여기서는 y-x가 되고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서 사용한 y가 여기서는 이제 1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nx 플러스 1이 ny가 되게 됩니다. 어, 이제 요걸로부터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특정한 x와 특정한 y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니까 그 n과 n분의 m, n분의 m이죠. 네, 그거가 있음을 보이면 되고 지금 여기서 n은 네, 네, 요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좀 신기하게 집합 하나를 잡는데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데 nx가 k보다 작은 그런 k들의 부분 집합을 하나 잡게 되고 얘는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요게 그 A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 아니므로 well ordering principle에 의해서 어, smallest element M0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요 NX는 저희가 잡은 정의에 의해서 M0보다는 작게 되고요. 요 얘기는
M0에서 1을 빼면은, 네, 그리고 요 NX는 M0에서 1을 빼면은 부등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썼던, 그 위에서 썼던 부등호랑 같이 연결을 해서 다 같이 쓰면은 M0는, NX는 이런 식의 부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같이 Y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과 같이 다 같이 쓰게 되면은 NX는 M0보다는 작고 요거보다는 크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NY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NX는 M0보다 작고 NY보다는 작게 되므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density of Q가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강의에서 그 M0는 웰 오더링 프린시플에서 왔고, 요 M0는 그리고 요거는 네, 이렇게 왔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 증명을 통해서 저희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수프리멈 요 집합 A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어, 노블하다고 느꼈는데 그 수프리멈을 쓰기 위해서 이게 바운디드 되어 있어서 그거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공집합이 아니고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수프리멈 값이 항상 존재한다. 그거를 쓰기 위해서 집합 A를 잡은 게 되게 저는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스프리멈을 잡기 위해서 자연수 집합을 했다는 게 어떤 아, 의미이신지. 네. 그 수프리멈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결국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쓰기 위해서 그 양쪽에 그 저거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 부등호 값을 잡고 싶은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A를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요 A가 그 정의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어,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네, 여기서는 그냥 수프리멈을 쓰는 게 아니라 A를 잡고 나서 그거에 스몰리스트 엘리멘트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A를 잡은 거였네요. 네. 제가 전 거랑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 전 거랑 이번 거랑 그 증명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코멘트는 요 집합을 잡는 게 좀 쉽게 떠올리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좀 연습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케이스 말고
뭐 한 20개 정도 더 풀어보면은 어쨌든 뭐가 느껴지는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요 관련 내용들을 인터넷에, 구글에 찾아보면은 서술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고, 수학책 봤을 때 드는 그 느낌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되게 좀 많이 정돈해가지고 강의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도 이제 문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조금 찾아봤었는데, 또 문제를 보니까 또 다른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들 정도로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새삼, 되게 쉬운 버전으로 알려주고 계시구나라고 조금 느꼈었습니다. 뭔가 어, 교수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든 게,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이 과정이 아니면 커리큘럼이 일반적인 이제 리얼 애널리시스에서 가르치는 그 과정인지 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지금 저희가 전까지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여야지 저희가 풀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텍스트북에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다들 조금 이런 걸 훈련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교수님께 요청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또 교수님만이 할 수 있으신 좀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4강이랑 5강을 보고 나니까 이게 연습 문제가 엑서사이즈로 주신 게 없고 그냥 강의 노트만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공유하는 게 괜찮은 방향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서로 공부해 오고 그리고 어, 약간 좀 더 구체화된 문제를 몇 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보는 형태로 스터디를, 어, 진행하는 게 약간 좀 앱스트랙된 부분에서 음, 구체화된 이그젠플을 잡아가는 게 좋을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논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한 스터디 흐름이, 개인적으로 괜찮으시다 싶으면은 뒤에 엑서사이즈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다. 강의 들은 거 내용이랑 그리고 어 이렇게 좀 나눈 부분들이 있어도 전반적으로 좀 덴시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엑서사이즈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요청을 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된 이그젠플들을 좀, 최소한 한두 개씩이라도 좀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방향성으로 두 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문제 세트가 그 좀 있어야 된다고 느껴가지고 사실 이게 그 강의가 뭐 당연히 너무 양질의 강의긴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30분 강의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당장 이거 한 강의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저희 쌓여가면서 다른 내용들을 더 디벨롭 할 텐데 제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해석학을 듣고 있기는 한데 그때도 그냥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어보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증명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강의로만 들으면은 솔직히 그냥 너무 맞는 말만 해가지고 별 생각이 없는데 막상 풀어보려고 하면은 너무 맞는 말인데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도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 지금 듣고 계신 해석학의 진도가 지금 요 앞 두 강, 완전 초반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어느 정도 좀 진행된 부분인가요? 제가 완전 해석학은 초반, 들어본 적이, 완전 초반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한 3주 차인가? 2주 차인가? 3주 차인가? 그 정도인데 딱 네네. 여기까지 내용 나왔어요.
아, 그러면 한 2, 3주, 강의, 5개 분량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딱 저도 해석학 지금 교수님이 올려주신 거 다 보진 못했는데, 어, 좀 앞부분 위주로 하고 갑자기 위상수학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해석학으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있는 많은 내용들까지는 다루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증명에 대한 해석학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거에 대한 감을 잡게 하시려고 그 앞부분을 조금 배치를 해두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이게 그 각 과목마다 갖고 있는 컨텐츠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는 조금 현실적인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약간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화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은 그냥 어 조금 남겨둔 채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약간 좀 되게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수님께 한번 어, 지금 5강, 4강, 5강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리고 뭐, 그거를 좀 풀고 그 나눠보는 형태로 다음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궁금하고 또 약간 클래리피케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그, 저 솔직히 이게 어디 써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이게 수학 공부 자체인 목적으로서 너무 중요하고, 이런 트레이닝 자체가 엄청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솔직히 힘이랑 그 시간이랑 에너지가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디 쓰이는 거고, 내 연구에 조금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조금 더 힘을 더 줘야 되고 막 그런 걸 조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너무 앞쪽이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수학을 위한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을 위한 공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조금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봐야 되는지 막 그런 게 전혀 감이 안 서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부터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넘어갈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저희 연구에 좀 더 깊게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줘서 공부를 같이 해보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다 응용 쪽 사람들이라고 막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사실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막 하면서도 순수 수학은 당장은 할 수가 없구나 막 어렵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게으른 자의 변명입니다만 네. 조금 아닙니다. 근데 저도 알고 싶긴 해요. 막 항상, 이거 네. 어디에다가 좀 힘을 줘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 그게 좀 솔직히 좀 응용하는 사람으로서 좀 제일 궁금하긴 하죠. 네. 아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공감하실 텐데 저희 공학 공부하면서 수학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조금만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갑자기 엄청난 게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그거를 보기에는 좀 아, 사실 공학적으로 트레이닝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게 항상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쓰임새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밀어버리는 약간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어, 스터디 목적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세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연습 문제랑 같이 좀 드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명확하게 가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앱스트랙하게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차후에 저희가 응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짚고 넘어가는 거에 당위성이 부여가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목적에 따라서 다른 코멘트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네네. 순수 수학 목적이신 분들이랑 응용 목적이신 분들이랑 좀 코멘트를 달리주시는 거 봐서 아마 조금 더 효율적인 에너지 세이빙한 가이던스를 주시지 않을까. 네. 저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업들이 다 따로 있으셔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저희 학창 시절 때처럼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로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좀 최저값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어, 전제 4강, 5강 리어널리시스 초반부에 해당하는 좀 구체화된 example, 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거를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두 번째로 그런 example을 요청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현재 공학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좀, 유용한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깊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 선을 정해주는 게 아마 이그샘플에서 그거를 좀 정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서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제 의견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푸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들었던 생각이 대부분 모든 분들께서 강의를 다 시간 들여서 듣고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꼭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 스리슬쩍 넘어가면은 좀,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이해됐다고 납득시키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몇몇 중요한, 데피니션이나 티어림, 그리고 리마크들은 다시 한번 좀 서술하는 형태로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대한 부담 없으시게 스터디에 들어오셔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그러니까 레이즈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서로 풀어가면서 서로 이해도가 좀 다 같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내용 정리해가지고 디스코드에, 교수님께 한번 문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